자, 갈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부터 조금 팔기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살짝 팔았는데요. 10시 전부터 턴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막판에는 한 2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끝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에서 지난주 후반에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부터 이제 매도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오후 1시, 2시 무렵까지 외국인들의 코스닥에서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흘러내렸고요. 그나마 조금 코스피가 플러스 반전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떤 쪽을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샀고 어떤 쪽을 팔았는지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압도적이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두 종목이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 3,200억, SK 하이닉스가 8,300억, 두 종목이 거의 4,100억 정도를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4,100억.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봤지만 코스피 전체가 한 2,500억 정도 샀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4,000억 정도 샀으니까. 야, 다 샀네. 네, 다 샀고, 거의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팔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한 1,500 그렇죠. 정도는.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좀 IT, 그 다음에 2차전지, 좀, 대장주, 부품주, 대장주, 대형주로 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팔았는데, 그 와중에 또 산 종목은 있으니까요. 산 종목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를 131억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편입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83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만들어졌을 때 많이 올랐었던 사료 사태 이슈 나오면서 현대사료 때 사명이 변경됐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렇지. 이게 이름을 상당히. 이게 조금 낯서네요. 네. 현대사료는 사실 약간 조금 촌스러운데,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는 조금, 이름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사명이 변경된 종목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는데 코스닥은, 그래서 매도 금액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금요일 날 무상증자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다. 150억이나 팔았다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양극재인 LNF도 많이 팔았다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의 업종별 매수 강도 상위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공통적인 업종은 포장재, 종이와 목재, 요쪽이 많이 공통적으로 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골판지 업종 같은 제지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매니저들을 제가 지난주 후반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살 것도 없고 다들 뭐 애매하고 골판지주 많이 빠졌는데 골판지주를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뭐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골판지 관련주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저거 있죠? 코로나가 확산되면 다시 온라인 쪽의 쇼핑이 커지지 않겠냐. 뭐 포장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대가. 아마 그런 모멘텀도 살짝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지주 쪽으로 공통적으로 샀고, 나머지는 뭐 제지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통 업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 정도 언급을 해드리면,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의 전자장비 사무용 전자제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력으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관련된 섹터가 공통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번에 제가 안 좋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컨테이너 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선박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이게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이 빠지면서 최근에 뭐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비중 축소가 좀 나오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 요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의미 있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나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금액 기준으로도 큰 규모가 들어왔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에코프로는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0.4%가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0.2% 이상 들어온 종목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이제 드렸는데 에코프로 지주회사죠. 네.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성일 하이텍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리사이클링. 네. 근데 에코프로가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밑에 자회사가 자회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선취매인 것 네, 같아요. 그 부분 좀 아마 모멘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일 하이텍은 뭐 제가 이제 우리 KB증권이 이제 주관사라서 제가 코멘트를 못 드리지만 아마 상장했을 때 기대감이 이제 극대화될 때 네네. 네. 또 가서 혼나고 또 예, 알겠습니다. 울면서 또 그 전화하시려고 또.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네오이즈는 웹보드 관련된 규제 완화가 7월 달부터 풀리면서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 조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레몽레인. 레몽레인이 이거 이제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와, 제가 지하철 요즘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여의도역 딱 내리기 전에 출구에 딱 서 있는데 옆에 남자분께서 이제 직장인 분이죠. 같이 저희랑 여의도역에 내리는데 동영상을 보고 있길래 뭘 보시나 싶어서 사실 이제 남의 휴대폰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버릇이 직업상 살짝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봤는데 우영우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영우. 이 출근 시간에 8.15 방송 안 보시고 여의도에서 내리시는 분이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는데 아무튼 야 우영우가 이 출근 시간에도 보게 만드는 그 정도의 우영우는 인정. 우영우는 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무난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 컨센서스가 지금 증권사들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넷플릭스 많이 올랐습니다. 한 8%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고, 이 레몽레인이 하반기에 지금 드라마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KBS 쪽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기대되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말이 꼬이잖아.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가요? 아버님 계시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지금 계시니까. 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저 초등학교 때 저 사립 나왔거든요. 대구에 사립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나왔는데 아무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하반기에 JTBC에서 반영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연이 송중기 씨가 드라마를 하죠. 네. 드라마 주연입니다. 송중기하고 이제까지 비교했던 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고 이게 이제 그룹에 있는 그 오너가 일가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오너 리스크. 우리 증권시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오너 리스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고 300억 정도의 제작비가 투입된 우리가 이렇게 거액이 투자된 걸 우리가 텐트폴 드라마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송중기 씨가 오래간만에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이 판타지 드라마인데 그 기대가 9월 달에 하반기에 아무튼 있으니까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앞으로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로 갈수록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마 선취매가 레몽레인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모펀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제 촉을 딱 발휘해서. 그러네요. 섰네요. 딱 2종목을 딱 공격을 했네요. 역시. 근데 난 에코프로가 땡겨요. 에코프로가 개인적으로 땡기세요? 요거 아니. 이들의 포인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 것 같아요. 투자하는 그 모멘텀 스토리가 여기가 이제 느낌이 오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제가 뒤에 또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대표님이 이제 인정을 하실지 한번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사모펀드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하나 눈에 띄네요.
그죠? 근데 이 제주은행은 우리가 은행주 중에서도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은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제주도에서만 딱 영업을 하니까 뭐 더 이상 또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잖아요. 제주은행은. 이름이 제주은행인데 서울에 점포가 있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안 이상한가요? 아무튼. 자, 제주은행 쪽에 이게 왜 들어왔는지 뭔가 냄새를 맡은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은행 관련돼서는 표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은 자동 약 포장 기기를 만드는 JVM에 대해서 다시 계속 사고 있네요. 예. 네.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요 앞 다시 돌아갈까요? 주요한 부분만 체크하시고 네. 네. 바로 에코. 그럴까요? 네, 그거 한번 보죠. 네. 40분에 일어나셔야 된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12분 남았어. 지금. 알겠습니다. 네, 용기금 첫 번째 강화상 종목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투시는 이게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인 에코플라스틱. 투시는 이쪽으로 지금 공략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은 저는 자화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고 똘똘한 자화전자. 요거도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보니까 비츠로시스 계속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고 수젠텍이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1% 정도를 비중을 좀 줄였네요. 요즘 그죠? 바이오가 수젠텍은? 흐름이 좋은데 사모펀드는 바이오 쪽을 슬슬 정리하고 있네요. 네, 근데 요 수젠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의 그런 생명과학적인 바이오라기보다는 조금 최근에 테마와 엮여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테마주. 네,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연기금의 매도 강도, 그다음에 투신의 매도 강도는 한번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흐름을 쭉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도 매도 강도가 있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반도체 섹터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다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한동안 이제 그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죠? 5월 거의 중순부터 실적 추정치 다 내려왔고 최근에 조금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추정치가 한번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더 이상 하향 조정은 안 되고 조금 멈춰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모멘텀이 생겼는데 마이크론 이슈도 생겼지만 지난 주말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큰 폭으로 뛰어오르게 만든 것은 SK 하이닉스에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스펜딩은 이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 축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걸 환산하면 거의 한 20%, 25%의 투자를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시황 조금 안 좋아지고 무거워지니까 결국에는 MS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마진 지키기로 들어간 거죠. 왜? 공급만 타이트하게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수요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죠? 공급만 확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면 반도체 가격을 견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이제는 집중하기 시작한 게 이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각각 수급 흐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의 핵심은 제가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드디어 삼성전자의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팔아야 삼성전자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815 가족분들 왜 나머지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계신 그러한 흐름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지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을 이제 과거에도 제가 815 개장 방송 외에서 이제 제가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자본 총계 부근까지 업황이 안 좋아지는 이슈로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근에서 주식을 샀을 때 기다렸을 때는 나쁜 결과가 거의 없었다. 이거는 22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2000년부터의 흐름, 22년 동안의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이번에 물론 거기까지 완벽하게 붙지 않았고 거의 1.1배 정도까지 자본 총계 거의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지난주에 턴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 부근에서는 좀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익을 한번 더 극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점에 좀 사셔서 기다리신 분들도 이제는 좀 바닥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배 정도 부근에서는 거의 다 전후에서는 바닥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연기금과 투신, 그 다음에 소폭이지만 사모도 지금 같이 조금 수급이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처럼 외국인도 하이닉스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최근에 하이닉스를 팔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 싶고, 하이닉스도 자본 총계 부근에서 샀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실패했던 경우가 22년 동안 거의 없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PBR 1배 정도 부근 전후가 바닥권 흐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앞으로 1년 뒤에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본 거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본 거고, 요 그림은 1분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1분기 이미 확정된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본 PBR 밴드인데, 지금 보시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죠. 여기가 얼마냐면 0.9배입니다. 제가 그려보니까 0.9배. 그죠? 0.9배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역사적 바닥. 그래서 이번에도 0.9배 딱 찍고 턴을 하는 모습.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된 부분인데요. 애플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고, 요게 애플 관련주 이야기인 자화전자까지 이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얘기한다며. 에코프로도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5분 안에?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네. 짧게 할 거거든요. 네. 자, 이거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시장이 좋을 때도 보시면 나스닥과 S&P 대비해서 애플은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과거의 3년치 보시면. 근데 올해도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스닥과 S&P 대비해서 애플은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브랜드력과 충성도, 이런 부분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이 삼성 관련된 밸류체인보다 훨씬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봤습니다. 그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는 LG이노텍, 작은 기업으로는 당연히 자화전자가 되겠고, 애플의 전문 애널리스트인 고밍치가 수혜주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두 종목을 해줬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잔망경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면서, 요거는 잔망경 기술은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미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내일 얘기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자화전자 수급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염두에 둔 외국인 수급이 200일선 부근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에코프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지난 3일간.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튀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이게 65,000원입니다. 65,000원, 65,000원에서 80,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를 할 만한 그런 자리긴 해요. 숨고르기를 한번 자리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숨고르기를 할 때 내가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지는 우리가 펀더멘탈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니저들은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일아이텍, 페베테리를 하고 있는 1등의 회사가 상장이 될 때 페베테리 관련주들을 시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싸다라는 건데, 뭐냐면 에코프로 BM의 지금 무상증자 후에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약 4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0조 정도 따져도 한 4조 정도는 지분 가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코프로의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원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 지분 가치 디스카운트 50%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가 지분 가치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갔던 구간이에요. 6만 5천 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를 50% 할인한 게 지금 8만 원인데, 더 할인하면 60%, 70% 할인해야 1.5조 수준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에코프로미엠의 저점은 여기 6만 5천 원 정도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고, 2분기 실적 잘 나왔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실적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입이 아주 크게 벌어진 게 여기 개입이 크게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개입을 메우지 않아야지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추가 상승 에너지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초반에 지난주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개입을 메우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면 추가 상승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 이 개입을 메울 때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조정을 받는 데는 한번 분할로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그런 펀더멘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갭상승으로 시작했을 때 이걸 쫓아가냐 마냐 그거는 위험해. 조금 네네 별로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이렇게 기관들이 미리 선침해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그 물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이 저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BM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받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무상증자 물량 이후에 계속 매도가 나온다면 주가가 눌릴 수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많이 흔들리면 당연히 에코프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제가 봤을 때 올라갈 때보다는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에코프로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분 정도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은행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PBR로 봐야 되거든요.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0.2배에서 0.3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제주은행 쪽으로 이제 뭐 플레이가 기관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수익률까지 한번 뽑아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1개월 대비해서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하락률로 정렬을 한 건데요.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왜 플레이를 할까? 혹시나도 이제 확장성이 어려우니까 이런 M&A에 관련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진 않을까. 그런 뉴스들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 관전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은행주들은 금융주들은 한국에서 참 평가받기가 어려운 게 정부의 정책, 관여가 너무 심해서. 네, 맞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네, 월가 같으면 이제 좀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미국도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회가 불안정하지만 어차피 또 힘들어지니까 미국도 지금 많이 개입을 하죠. 월가의 입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